예, 안녕하십니까. 박 교수의 고시행정학 22번째 시간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 응원해 주십시오. 더욱 좋은 영상 만들겠습니다. 그리고 공무원 시험이나 토익 시험 준비하시는 분들, 무작정 따라하면 쉽사리 해석되는 박 교수의 영문 독해도 봐주셨으면 합니다. 자, 오늘은 조직에서의 인간과 환경 문제를 다룰 텐데요. 인간의 경우에 여기서는 이제 그 조직원, 조직 구성원 개개인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조직이 추구하고자 하는 목표하고 개인의 욕구가 조화되면 좋죠. 조직의 합리성과 인간의 행복 추구가 비슷해지면 아니면 조화가 되면 좋겠죠. 이렇게 해서 조직 목표와 개인 목표를 통합하고자 하는 모형에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교화 모형인데 이건 가르치는 겁니다. 누가? 조직이 개인에게 가르치는 거예요. 이렇게 따라오는 것이 좋다. 이렇게 따르도록 해라. 이게 교화입니다. 교화는 뭔가 주고받는 거예요. 조직은 개인에게 일을 할 수 있는 뭐 돈을 준다든지 좋은 사람을 만나게 해준다든지 이런 유인을 제공하고, 개인은 조직에게 시간과 노력을 제공하는 형태입니다. 주고받는 관계입니다. 수용은 받아들이는 거죠. 뭘 받아들이는 거냐? 조직이 아예 목표를 설정할 때 개개인들의 생각을 고려해서 그것까지를 아예 받아들여서 만들 때 수용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교화는 가르치는 거, 교화는 주고받는 거, 수용은 아예 받아들여서 그것을 목표에 반영하는 거. 교화, 교환, 수용 고려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조직에는 어떤 인간이 있고 그 인간에 따라서 어떻게 관리하느냐가 중요한 상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시대적으로 등장하는 것 이야기한 대표적인 사람이 샤인이라는 사람입니다. 샤인의 인간관입니다. 제일 먼저 나오는 게 합리적 경제인관입니다. 돈을 주면 따라 산다는 겁니다. 고존적 조직이론이죠. 그렇죠? 경제적 이익이 고려되는 거죠. 사회인간은 인간관계로서 주장됐던 것으로서 좋아하는 사람끼리 모인다라고 하는 사회적 욕구 충족의 주안점이 있는 겁니다. 자아실현인간이라는 것은 자아실현 또는 자기실현인간이라고 하는데, 이때는 자율적으로 자기가 좋아서 하는 것 알아서 하고 자기가 스스로 규제를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전제로 한 인간입니다. 중요한 건 이와 같은 1, 2, 3번은 각각의 한 가지 특성만이 나타나는데, 복잡인간이라는 건 어떠하냐? 한 명의 인간도 상황에 따라서 각기 다른 인간이 나타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겁니다. 네, 그렇죠? 내가 돈이 필요해서 어떤 회사에 들어가면 합리적 경제인간이 가장 강할 거고, 돈은 뭐 되는데, 내 좀 친구가 없어 되게 아쉽다 하게 되면 친구 찾는 사회인간이 나타나는 걸 거고, 그 다음에 뭐 친구도 있고 뭐 돈도 그 정도면 됐는데 내가 하고 싶은 일 좀 하면 안 될까? 라고 할 때는 자아실현인관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한 사람이 여러 가지 성향을 가질 수 있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프레서스의 분류인데, 이 사람은 상승형, 무관심형, 애매형 이렇게 나눴습니다. 상승형은 비교적 조직 상층부에 있으면서 조직 목표에 충실하고 출세하기를 바라는 사람입니다. 무관심형, 대다수의 구성은 여기 속하는데 특히 하위직이 주로 이렇습니다. 내가 뭐 노력해봐야 올라가야 뭐 어디까지 가겠어. 그냥 뭐 하든 말든 알아서 하고 월급이나 제때 주셔. 이런 정도겠죠. 애매형은 주로 이제 연구직이나 참모직, 이제 직접 그 뭘 만들고 어쩌고 서비스하고 하는 형태가 아니라 연구직이나 참모직에서 주로 나타나는데, 이건 어떤 사람은 조직에 충성도 할 거고 어떤 사람은 자기 할 일이나 하고 뭐 이런 형태로 애매하게 성향이 나타난다고 해서 애매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이제 우리가 중요한 것은 인간이 되게 이제 이런 형태의 인간이 있는데, 뭐 다른 여러 가지 인간도 많죠. 그렇지만 이제 동기부여를 한다면 그런 인간을 어떻게 해야 일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느냐 하는 겁니다. 동기부여란 인간이 자기 욕구를 충족시켜준다고 생각되는 목표를 향하여 행동하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너 하고 싶은 거 하게 해줄 테니까 들어와서 우리 일 좀 해줘. 이랬을 때
잘 따라주게 만드는 것이 동기부여입니다. 여러분 이제 나중에 보시면 알겠지만 동기부여는 리더십하고 바로 연결이 있습니다. 바로 연결이 됩니다. 이 리더십 이론에서는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할 거고요. 동기부여, 자기 욕구를 충족시켜준다고 생각할 때는 목표를 향하여 행동하게 하는 겁니다. 자, 이 동기부여 이론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욕구 이론이고 하나는 기대 이론입니다. 기대 이론은 어떤 동기부여가 이루어지는 과정에 중심이 있는가 하면 욕구 이론은 기본적으로 어떠한 동기가 어떠한 욕구가 바로 동기를 부여해 주더라. 차이입니다. 그래서 인간간 이런 인간이니까 이렇게 해줘야 된다. 이것은 기본적으로 전부 내용 이론에 속합니다. 욕구 이론에 속합니다. 욕구 이론의 대표적인 주장자가 마슬로우라는 사람의 욕구 단계 이론이죠. 마슬로우라는 사람의 욕구 단계 이론입니다. 아래서부터 5가지 욕구가 나타난다고 이야기하는 거죠. 생리적 욕구, 안정 욕구, 애정 욕구 혹은 사회적 욕구, 공경 욕구, 그 다음에 자아실현 욕구. 물론 그 뒤에 마슬로우의 이후의 사람들이 그 위에 뭐 탐미 욕구, 그러니까 미를 찾는 욕구 어쩌고 하는 것들을 더 달긴 했습니다만은 마슬로우의 욕구 단계 이론은 이 5가지입니다. 아래서부터 순서대로 외워주시는 게 좋은 게 뭐냐면 이 사람의 주장 내용은 뭐냐면 모두가 다 하위 욕구에서 출발해서 충족이 되면 위로 올라가면서 욕구가 충족되고 그 욕구를 제시를 해줘야만 욕구를 충족시켜 줄 수 있어야만 동기부여가 이루어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생리적 욕구가 충족돼야 안전 욕구를 추구하고 안정 욕구를 충족해야 애정 욕구, 여기서는 사회적 욕구라고 하셔도 관계없습니다. 좋아하는 사람끼리 어울리는 거, 그 다음에 존경 욕구, 자아실현 욕구 이렇게 올라간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사람들이 문제가 있다. 뭐가 문제가 있느냐? 모든 사람이 맨 아래서부터 출발하느냐? 일단 요거서부터 출발하는 거고요. 왜? 요새 여러분 많이 듣는 이야기 중에 흑수저, 금수저 얘기가 많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이 단순히 먹고 자고 싸고 하는 것에만 문제가 있겠느냐? 뭐 안전을 문제가 삼겠느냐? 이런 건 아닐 것 같다. 출발점이 다를 수도 있다. 두 번째, 올라가다가 계속 올라간다고 그러는데 올라가다가 그것이 좌절되면 어떡하느냐? 문제를 삼을 수도 있죠. 그래서 마슬로우 욕구 단계 이론에 좀 반박 내지는 수정을 하고 등장한 것이 알더퍼라는 사람의 ERG 모형입니다. 이건 영어에 두 문자만 딴 건데 E는 생존, existence 욕구고 R은 related, 단계 욕구고 성장, growth, G는 growth, 성장 욕구입니다. 이건 3개밖에 안 되기 때문에 더 간단한 거니까 정리를 잘 하셔야 되겠습니다. 생존 욕구, 관계 욕구, 성장 욕구. 높이도 되게 비슷합니다. 이 관계 욕구가 사회적 욕구 정도에 속하는 거고요. 위가 자아실현 욕구고 아래가 생리적 욕구에 해당하는 겁니다. 거의 비슷한 단계이기 때문에 그냥 이 정도로 그림을 이해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욕구의 출발점이 사람마다 다를 수도 있다고 하는데 주안점을 둡니다. 누구는 생존 욕구부터 출발하지만 요새 뭐 0살인데 뭐 15억짜리 아파트를 가진 애들이 있다. 이런 애들이야 뭐 생존 욕구나 관계 욕구에 관심은 없겠죠. 성장 욕구? 그 이상을 추구하고 있는지도 모르죠. 출발점이 다를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한 가지 이상의 욕구가 동시에 작용할 수도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기본적으로 욕구를 충족하면 위로 진행을 한다고 그랬는데 위로 가다가 그 욕구 충족이 좌절되면 아래로 내려오는 퇴행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욕구 출발점이 다를 수도 있고 한 가지 이상의 욕구가 동시에 작용할 수도 있고 만족 진행뿐만이 아니라 좌절, 퇴행도 있다. 되셨습니까? 마슬로우 욕구 단계에서를 수정하고 등장한 알더퍼의 ERG 모형의 특징이 아닌 것 어느 겁니까? 정리가 되셔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맥그리거의 XY 이론이라는 게 있습니다. X이론, Y이론. X이론 하게 되면 아동형 인간을 전제로 한 겁니다. 그러니까 스스로 알아서 뭘 하고 이런 것도 아니고 시켜야 하고 시킨 것만 하고 이것이 대표적인 거고 Y이론은 성인형이기 때문에 성인형이어서 알아서 하고 자기가 책임을 지는 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성인형은 알아서 하고 책임도 자기가 지는 겁니다. X이론에서는 아동이고 모르기 때문에
당근과 채찍 이론을 써서 일을 하게 만듭니다. 일 잘하면 오냐 하고 일 못하면 왜 못해 하고 야단도 치고, 이게 당근과 채찍 전략이죠. 예, 이때 필요한 리더십은 권위형 리더십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권위형 리더십입니다. 어른들의 경우는 알아서 하도록 조직 목표와 관련된 내용을 두고서 처리를 하기 때문에 이건 민주형 리더십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방임형과 어떻게 다르냐? 방임형은 어떤 기본적인 어떤 관계가 제시가 안 됩니다. 기본적인 관계가 제시가 안 됩니다. 기본적인 관계가. 예, 그렇기 때문에 이때는 놔둬서 알아서 하면 된다는 건데, 이제 이건 Z 이론과 관련돼서 나옵니다. 맥그리거는 XY론밖에 이야기를 안 했어요. XY론밖에 이야기를 안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좀 유명해지고 싶은 사람, 뒤에다 XY, 영문의 끝이, 알파벳 끝이 Z인데 Z 하나 붙일 수 있는 방법이 없나? 하고 이제 이 사람이 룬트스테트라는 사람인데, 룬트스테트라는 사람이 Z이론이라는 걸 들었습니다. 여기에서는 인간형을 든 게 아니고 실험실이나 대학, 연구소 이런 것에서는 뭘 하라고 시키거나 아니면 일정한 목표를 주고 언제까지 해주라고 놔두는 거나, 이거보다는 그냥 냅다 놔두는 것이 가장 성과가 좋더라. 이렇게 나온 게 Z이론입니다. 여러분, 대표적으로 우리가 아신 큐리 부인 같은 경우도 X선 또는 발명이 그거 자체가 원래 의도하지 않았던 상황에서 나온 것 아닙니까? 그게 방임형 리더십이란 이야기입니다. 자, 근데 Z이론은 이것과 또 결을 달리하는 오우찌의 Z이론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름 자체가 오우찌. 그런 거 보니까 일본계인가? 일본 사람인가? 예, 맞습니다. W로 시작되는 오우찌.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은 일본계 미국인입니다. 일본계 미국인인데, 이 사람이 뭘 연구를 했느냐? 제가 81년부터 83년도까지 서울대 행정대학원을 다녔는데, 이때 서울대 행정대학원에서 가장 관심이 있었던 게 뭐냐면 미국을 따라잡은 일본의 경영 방식이 뭔가가 제일 관심이 많았습니다. 예, 그래서 미국의 경영 방식을 타입 A, 일본의 경영 방식을 재팬, 타입 J, 이 두 개를 합한 것이 타입 Z다. 나는 A와 J를 합치면 어떻게 Z가 나오는지는 모르겠는데, 하여간 이 사람은 A와 Z 타입을 합친 게, 미국과 일본의 경영 스타일을 합친 게 타입 Z다. 근데 중요한 건 여러분 알다시피 미국이 잘 못해서 일본 걸 더한 거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미국의 기본 방식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일본의 방식이 되게 많이 들어가는 형태입니다. 미국의 경영 방식의 가장 대표적인 건 뭐냐? 실적주의다. 능력이 있으면 젊어서도 윗자리 올라갈 수 있고 승진할 수 있다. 기본적으로 내세운 거고, 일본의 경영 방식의 가장 기본은 평생 고용입니다. 평생 고용. 네. 그리고 승진은 때 되면 승진해요. 경력에 따라서. 들어온 지 5년 됐으니까 계장되고, 다시 5년 됐으니까 과장되고, 그 다음에 7년 지났으니까 부장되고, 이런 식으로 때 되면 올라가는 형태입니다. 그리고 평생 고용, 가족같이 우리가 보듬어서 간다. 이런 형태가 대부분이다 보니까 Z이론의 가장 대표적인 특징은 일본의 경영 방식을 그대로 갖다 쓰면 됩니다. 미국과 일본 걸 합친다는데 왜 일본 걸 이야기합니까? 일본의 경영 방식이 실패했다고 보니까 그렇습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처리가 되셔야 돼요. 자, 헐츠버그의 이계 요인 이론. 저는 이 이론만 보면 항상 웃음이 나옵니다. 왜 웃음이 나오냐? 제가 1983년도죠. 3년도에 고려대 대학원 박사과정에 들어갈 때 행정학 시험 문제 3개 중에서 2개 있던가? 2개 중에서 한 문제가 이 문제였는데 아마 제가 제일 잘 썼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왜 그러냐? 여러분, 우리가 반대말을 잘못 알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무슨 말이냐? 이거 잘 들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불만이 있다의 반대말은 불만이 없다가 돼야지, 불만이 있다의 반대말이 만족한다 그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불만은 불만끼리 하고 만족은 만족끼리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계 요인입니다. 그러니까 불만이 있고 불만이 없다는데 불만을 없애주는 요인을 위생 요인, 깨끗하게 치워주는 요인이라고 하고, 만족하지 않아서 난 일을 안 하겠다? 그러면 만족하게 해주는 것이 동기부여 요인 또는 만족 요인입니다.
동기 만족 요인입니다. 위생 요인은 대개 맥그리거의 X 이론에 가깝습니다. 예, 그래서 아래쪽 내가 살아가기 위해서는 일정하게 돈도 받아야 될 거 아니야. 그 다음에 여러분 날씨는 기본적으로 사람도 사귀어야 될 거 아니야. 근무 조건도 좋아야 될 거 아니야. 이렇게 보수가 높고 대인관계가 좋고 근무 조건이 좋다고 해서 바로 생산성이 올라간다는 게 아닙니다. 무슨 말이냐? 그런 게 나쁘면 불만이 많이 쌓이지만 그런 게 좋다고 하더라도 그거 자체가 일을 하게 만드는 요인은 아니라는 거예요. 일을 만드는 요인은 아니라는 겁니다. 동기부여는 어느 거냐? Y론에 속하는 건데 성취, 인정감, 보람 있는 일, 책임 등등해서 여러분 우리 존경의 욕구 이상의 것들이 여기 바로 속합니다. 이상이 여기에 속합니다. 그래서 인정받고 뿌듯해, 이게 일을 하게 해주는 요인이라고 해서 동기부여이라고 해서 만족스럽게 만들어준다는 거지, 만족스럽지 않다고 해서 바로 불만이 없다, 만족스럽다고 해서 불만이 없다, 이런 게 아니고 차원이 별개라는 이야기입니다. 불만과 만족은 차원이 별개입니다. 불만이 있다와 없다고 만족이 없다와 만족이 있다는 거지, 이거 자체가 바로 불만이 없다고 해서 바로 만족해서 일 열심히 한다? 그렇게는 안 된다는 이론입니다. 이해하실 수 있어요? 요거의 시험 문제는 헐스버그의 2개 요인이라고 해서 위생 요인에 속하지 않은 것 어느 겁니까? 또는 동기부여 요인에 속하지 않은 것 어느 겁니까? 했을 때 사회적 욕구까지 해당되는 것이 X이론, 위생 요인, 그 다음에 존경의 욕구, 자아실현의 욕구에 해당되는 것이 동기부여 요인이다. 이건 명확하게 정리를 해 두셔야 되겠습니다. 되셨죠? 자, 기대이론은 과정이론이라고 하는데 인간의 동기부여가 어떤 과정을 거쳐서 이루어지는가에 관심이 있는 겁니다. 이건 제가 따로 설명한 것이 아니라 제가 여러분에게 어떤 것을 예를 들어서 바로 설명을 드릴 테니까 예를 잘 들어두시기 바랍니다. 자, 35명 있는 반입니다. 현재 10등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버지께서 뭐라고 하냐? 기말고사에서 5등 이내에 들어가면 뭔가를 해주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제일 먼저 판단할 게 뭐냐? 현재 내가 10등인데 5등을 할 수 있을까? 5등 내로 들어갈 수 있을까? 이걸 먼저 생각해 봐야 됩니다. 현식이도 제끼고 만길이도 제끼고 누구도 제끼고 5명 제끼면 될 것 같은데, 그래, 내가 지금부터 하루에 1시간씩이라도 더 공부하면 걔네들은 제낄 수 있을 것 같아. 그러면 공부를 시작을 하겠죠. 그래서 기대는 뭐냐? 공부를 더하면 5등 이내가 되겠다는 어떤 주관적 확률입니다. 내가 생각하는 거죠. 근데 암만 해도 안 될 것 같아. 그러면 아예 안 하는 거죠. 공부를 더하면 5등 이내가 되겠다는 어떤 주관적 확률입니다. 1차 수준의 결과는 그로 인해서 나타난 기말고사의 등수입니다. 4등이 나왔습니다. 그럼 이제 일단 뭔가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빠 나 4등 들었어. 이제 그 전에, 결과 나오기 전에, 그 전에 뭐라고 하냐? 아빠 내가 만일 5등 내로 들면 뭔가 해주겠다고 그랬는데 그 해주겠다는 게 뭐예요? 또는 내가 5등 내에 들면 내가 뭘 해달라고 해야지. 어떤 이런 것들이 생겨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적이 올라가면 뭔가를 얻을 수 있습니다. 성적 올라가는 건 1차 수준의 결과고 성적으로 인해서 뭔가를 얻을 수 있는 것은 2차 수준의 결과입니다. 근데 1차 수준의 결과가 원인이 돼서, 수단이 돼서 2차 수준의 결과를 얻을 수 있느냐의 어떤 확률이에요. 내가 5등 내로 들면 아빠가 이번에 100만 원짜리 컴퓨터를 사주시라고 해야지. 이렇게 해서 자기 나름대로 주관적 확률을 가질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되셨습니까? 확률을 가질 수 있어요. 예. 그게 될까? 성적 나오면 사주겠지. 100만 원이라는데 왜 못 사주겠어? 공부하고 논다는데. 이런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아빠 생각은 뭐냐? 5등 내로 들면 걔가 그전에 한 15만 원짜리 그 운동화 좋은 거 사달라고 그랬는데 그걸 못 사줬는데 이번에 성적이 올라가면 그걸 사줘야지,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이제 뭘 또 생각을 하느냐? 만일 내가 성적이 올랐는데 5등 이내로 들어갔는데 15만 원짜리 운동화 사주고 만다고? 별로 안 땡겨. 안 할 수도 있습니다. 100만 원짜리 컴퓨터 사준다고 그러면
그건 내가 열심히 해서 꼭 따야지. 이럴 수도 있습니다. 그게 뭐냐? 유인가라는 개념입니다. 어떤 행위자가 특정 결과에서 갖는 선호의 강도입니다. 그걸 내가 좋아한다? 싫어한다? 이 강도입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부름의 기대 이론에서는 기본적으로 기대, 공부를 더하면 뭔가를 하면 뭔가 되겠다 하는 확률, 그 다음에 1차 수준의 결과하고 1차 수준의 결과가 수단이 돼서 2차 수준의 결과를 끄집어내느냐, 마지막 하나 유인가, 어떤 행위자가 특정 결과에 대해서 갖는 선호의 강도입니다. 좋아해? 나 그거 좋아해. 이러면 되는 거죠. 되셨습니까? 기대이론에 다른 사람 한 두어 사람까지 더 있는데, 포토와 롤러의 모형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롤러가 꼭 그런 단어는 아닙니다. 롤러, 뭔가를 굴리나 보다 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만족한다고 해서 업적을 가져온다고 일반적으로 이야기하는데, 업적 자체가 만족의 원인이 될 수 있다고도 보는 겁니다. 거꾸로 보자는 이야기예요. 뒤집어서 보자는 이야기입니다. 뒤집어서 보자는 이야기입니다. 이야기 됐습니까? 포토와 롤러의 모양은 뒤집는다. 만족이 업적을 가져오는 게 아니고, 업적이 만족의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해서 뒤집어서 보는 겁니다. 포토와 롤러 것은 뒤집어서 본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아담스의 공평성 이론은 다른 사람과 비교할 때 공평하냐라는 걸 가지고 동기부여가 되냐 안 되냐는 이야기입니다. 조금 주면 왜 나는 쟤보다 조금 줘? 일 안 해. 이럴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거꾸로 다른 사람보다 더 해줍니다. 왜 더 해주지? 뭘 노리는 게 있나? 그러다 보니까 부담을 느껴서 안 하는 쪽으로 갈 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아담스의 공평성 이론은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형평성이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되셨습니까? 자, 여기까지 하시고, 조직과 환경과에 관해서는 요거 조직의 환경에 대응하는 전략 4가지만 정리를 하겠습니다. 4가지만 정리를 하겠습니다. 경쟁, 협상, 적응적 흡수, 연합 4가지입니다. 요건 예를 들어서 시험이 많이 나왔습니다. 어떤 행정부처가 어떤 부서하고 어떤 관계인데 어떻게 되겠냐, 이런 형태의 문제가 되게 많았습니다. 자, 경쟁하고 협상은 헷갈리기 쉬우니까 잘 하셔야 됩니다. 경쟁은 둘 이상의 조직 간의 대립 경쟁 관계입니다. 그리고 3자의 지지를 얻으려고 활동을 벌이는 겁니다. 경쟁은 둘 이상의 제3자가 존재합니다. 제3자가 존재합니다. 여러분, 이건 경쟁은 가장 대표적인 게 마트가 2개가 있다. 마트가 2개가 있다. 경쟁 관계죠. 그런데 소비자가 어느 쪽으로 가느냐, 소비자를 어떻게 하면 끌어들일 수 있느냐, 여기는 2개 사면 하나를 더 준다든지, 가격을 좀 더 싸게 해준다든지, 여기는 배달을 더 잘해준다든지, 뭔가를 더해서 소비자를 끌어들여야 됩니다. 3자가 있다는 게 경쟁의 주요한 내용입니다. 경쟁을 둘이서 싸우는 걸 알고 있던데 아닙니다. 아닙니다. 라이벌은 둘이 싸운다 어쩌겠지만 컴페티션, 경쟁이라는 개념은 3자의 지지를 얻는 겁니다. 되셨습니까? 협상, 교섭 또는 바게닝이라고 부르는 것은 둘 이상의 조직이 서로 다투고 타협하는 겁니다. 이건 자기들끼리 하는 거예요. 3자가 따로 없습니다. 자기들끼리 하는 겁니다. 대표적으로 노사 간의 단체 협약, 이게 보기로 시험 문제 제일 많이 나왔죠. 국가의 외교 정책, 어느 쪽을 더 잡아당길 거냐? 2개 이상을 놓고 자기들끼리 싸우는 겁니다. 그 다음에 대학의 명예박사학위도 이런 것이고, 대표적으로 협상입니다. 적응적 흡수라는 것은 그냥 외부의 위험 요소를 그냥 우리 조직으로 받아들일게, 이게 적응적 흡수입니다. 여러분, 대표적으로 우리가 공장 같은 걸 운영하면 환경 오염물질을 많이 배출하죠.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공장들에서는, 공장을 운영하는 기업에서는 기본적으로 환경부의 퇴직 공무원을 이사니, 상무니 이런 자리, 전문이 이런 자리로 받아들여서 환경부와의 관계를 정리하도록 합니다. 이게 적응적 흡수예요. 우리 대개 우리 법관으로 높은 자리에 계셨던 분 퇴직하면 회사에 어떤 고문이나 이런 걸로 갑니다. 다 적응적 흡수의 한 형태입니다. 그리고 회사의 경우는 재정이 위험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은행,
또는 재무부 출신의 사람들을 자기의 높은 자리로 받아들여서 돈 문제를 좀 잘 해결해 달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받아들이기는 받아들이는 겁니다. 위험 요소를 제거하기 위해서. 연합은 제일 중요한 게 뭐냐? 공동 목표 추구하기 위해서 둘 이상의 조직이 결합하는 겁니다. 연립내각이 가장 대표적인 거죠. 연립내각. 예. 다른 정당의 사람들에게 장관 자리를 주는 거죠. 되셨습니까? 예. 여기까지 해서 일단 오늘의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